안녕하십니까. 마켓앤센 증시로 다시 인사드립니다. 트레이딩합니다. 현재 코스피가 1678포인트, 코스닥이 517포인트, 양시장 모두 2포인트 정도씩 나란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포르투갈의 신용등급의 하향이라는 안 좋은 악재에도 불구하고 강보합권에서 잘 움직이던 코스피 코스닥 모습이었는데요. 사실상 어느 정도 강보합권을 유지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었는데 결국 양시장 모두 하락 반전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은 거래소 내에서 400억 가까이를 사주고 있고요. 지금 베이시스도 계속해서 호전되면서 1.0 정도로 강한 콘텐고를 보이고 있어서 프로그램도 약 한 260억 정도 매수 우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개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좀 강한 것 같은데요. 개인이 거래소 내에서 400억 가까이 외국인이 사는 만큼 팔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뛰는 세력 나는 개인 시간을 한번 가져보고자 하는데요. 수급을 바탕으로 해서 특징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진수 칼럼니스트 한번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역시 외국인은 사주지만 일단 시장이 강하게 가진 못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 다우지수 하락과 관계없이 A는 오늘도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매수 기조에는 일단 변화가 없는 모습입니다. 이제 3월 말로 접어들면서 윈도 디렉션 효과와 프리 어닝 시즌이 시작되었는데요. 윈도 디렉션 효과는 지수가 1700선에 근접하면서 펀드 환매 압력을 받는 기관으로서는 기대하기 어렵고요. 전적으로 외국인 손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3월 내내 꾸준한 매수세를 보여준 모습을 볼 때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또 보여집니다. 반면에 제한된 수급 상황에 놓여있는 기관들은요, 실적 방향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근래 들어 종목별로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반영되는 모습인데요. 우리의 매매 전략도 거기에 발맞춰야 할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결국 외국인은 꾸준하게 좀 사줄 것이고 기관은 수급이 좀 제한이 될 수밖에 없는데 펀드 환매 때문에 기관의 실적 보고 들어가니까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교집합을 좀 잘 찾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나 그 바탕에는 실적이라는 변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어제 종가 기준으로 한번 뚜껑을 열어봤을 때 외국인과 기관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진 종목들 한번 잠깐 정리를 해보는 시간 가질까요? 예. 외국인은요, 어제도 매수 기준은 그것도 변함없이 삼성전자, 현대중공업, 현대모비스, 그다음에 LG이노텍, LG전자 순으로 사드렸고요. 기관은 삼성전기, 삼성전자, 그다음에 CJ 제일제당, 대한항공, OCI 순으로 그렇게 사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좀 특징들을 갖다가 제가 하나씩 좀 골라봤는데요. 어제 외인 매수 상위 종목 중에 현대모비스, 중국 등 해외 공장 출하 강세와 신자 판매 호조로 실적이 좀 좋아졌고요. 네. 펀더멘털과 PR,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 현재 좀 매력적으로 좀 보여집니다. 예. 지난달 미래에셋이 보유 중이던 물량을 기관하고 외인한테 불록질하면서 수급 상황도 좋아졌고요. 차트상으로도 23일, 24일 거래량이 늘면서 15만 원대 매물대를 벗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중장기 입형을 안착을 했는데요. 네. 최소한도 정고점에 17만 원까지 상승의 여지가 좀 보여지네요. 그 부분이 외인 매수 종목 중에 특징 종목을 하나 잡아봤고요. 그다음에 기관 쪽의 매수 종목으로는 대한항공입니다. 네. 최근 여객 및 항공 수요가 증가로 당초 1분기 실적 예상 기대치를 아마 어닝 서프라이즈 크게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네.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라서 그 수요 증가세는 앞으로도 좀 지속될 전망으로 보여지네요. 네. 자, 외국인의 예, 차트상으로 보면은요. 일단은 21일 비용이 좀 벌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좁히는 어떤 63,000원 라인 조정에서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권해보고 싶네요. 네, 대한항공 63,000원 정도까지 내려올까요? 글쎄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과이격권에 있는 것을 무리하게 추격하는 네, 거는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좀 무리가 따르겠죠. 네. 그러면 모비스는 오늘 같은 가격도 모비스도 좀 오늘은 솔직히 또 떠서 출발을 해서 말이죠. 역시 부담스러운데 모비스는 어느 정도까지 내려오면 한번 매수를 해볼까요?
그때 이것도 한 15만 원, 3천 원까지는 좀 줄여줘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이렇게 그 우량주들이 이렇게 수급 들여서 1, 2, 3로 치고 나갈 때는 분명히 좀 기다리다 보면 호흡 고르기가 나와주거든요. 그리고 지금 장세가 박스권에 우리가 갇혀 있기 때문에 3월 달대로는 1,700억을 갖다가 가기는 좀 어렵다는 것을 또 기조를 볼 때 조금 더 인내를 하시고 기다려 보시는 전략이 어떨까 싶네요. 네. 오진수 칼럼니스트님, 지금 1,700 정도가 아마 맥시멈일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PR 측면에서 봤을 때요, 다른 여타 신흥국이라든가 MSCI 평균보다도 우리가 훨씬 더 저평가돼 있어서 외국인들이 더 많이 세게 사줄 것이다, 더 잘 갈 것이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왜 이렇게 상충되는 얘기가 많이 좀 있나요? 어느 쪽 얘기가 맞습니까? 그거는 지금 현재 기관의 수급 상황이 좀 안 좋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외인의 힘으로만 그렇게 쉽게 끌어갈 수는 없다고 보고요. 네. 일단 1720에 있는 환매 물량을 일단 벗어나야 되는데, 네. 실질적으로 그 부분은 아마도 슈팅이 나오더라도 3월 달을 지난 4월 달, 실적이 우리나라 기업 실적들이 좋아지는 호황되는 모습을 보고 슈팅이 나오더라도 4월 경이나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래요. 실적 나오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기관도 좀 수급 여력이 생겼을 때 그때 지수가 더 가지. 그 전까지는 어쨌든 1,700에서 한 번쯤 막힐 것 같다라는 의견이셨습니다. 앞서서 외국인 수급 바탕으로 했을 때는 현대모비스, 기관 봤을 때는 또한 어떤 종목이었던가요? 대한항공이요? 네, 그렇죠. 대한항공. 이렇게 해서 두 종목을 한번 봤는데요. 오늘 혹시 좀 반짝반짝 수급 보니까 이 종목에 한번 접근해보면 좋겠다는 종목 있으시면 몇 종목 정도 얘기를 좀 더 들어보죠. 예. 근데 지금 이 시장에서는 가는 종목군들만 가다 보니까요. 네. 잘못 수급이 안 붙는 종목에 들어가서는 수익을 갖다 볼 수가 없어요. 어설피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건 좀 위험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네, 그래서 오늘 제가 고른 종목은요. 자동차 업황에 맞춰서 네. 글로비스라는 종목을 골라봤습니다. 예. 예. 현대 자동차 그룹에 소속되는 종합 물류 기업이죠. 네. 예, 사업 영역으로는 국내 물류 사업과 중고차, 철강 유통 등이 있고요. 현대차 그룹이 물류 사업을 글로비스에 집중하면서 크게 성장한 회사입니다. 앞으로 13년까지 완성차에 대한 해상 운송은 한 8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미국 조지아의 기아차 공장 가동이 본격화되면은 CKD 반조립 제품 매출도 늘어나고 또 현대제철의 재선 원료 사업도 진행되면서 추가적인 외형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올 1분기 영업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급증세를 시현할 것으로 보여 관심 종목으로 올립니다. 예. 자, 현대모비스에서 글로비스를 오늘 한번 좀 관심 있게 보자 하셨는데 어느 정도 가격에 관심을 가장 많이 가졌으면 좋겠는지 가격 설명도 좀 부탁드리죠. 네. 2009년도 9월 달에요. 14만 5천원 고점을 해갖고 그동안 계속 하락을 해왔는데요. 올해 3월 19일 추세 전환봉이 나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약간 지지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 저점을 갖다가 지금 한 단계 레벨업 형태로 보입니다. 그렇다라고 보면은요, 현재 가격대 10만 원 라인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보여지고요. 목표가는 13만 5천 원까지, 그리고 손절가는 추세 이탈 가격이 9만 원 라인까지 그렇게 한번 잡아보고 싶네요. 네. 자, 그렇다면 끝으로 하나만 조금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이요. 오진수 칼럼니스트님, 앞서서 현대모비스도 괜찮다, 글로비스도 지금 이제 좀 전에 괜찮다 하셨는데, 이제 같은 IT 말고 이제 자동차 섹터에 포함된 두 종목 아니겠습니까? 글로비스는 자동차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또 현대차, 기아차 관련해서 물류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비스하고 모비스 둘 중에 하나만 좀 꼽으신다면 어느 쪽이 조금 더 나을까요? 두 개 다 좋은데요. 네. 가능하면 모비스 쪽으로는 좀 단기 쪽으로 좀 근접해서 좀 보시고요. 네. 그다음 글로비스는 아예 중장기 쪽으로 멀리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중장기라 하시면 경우에 따라서는 1, 2년까지도 가능해 보이는데.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단기적으로는 자동차 섹터 내에서 모비스가 더 낫다라는 얘기시군요. 잘 들었습니다. 오진수 주식 차트연구소의 칼럼니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시황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에 있는 임진혁 기자 불러봅니다. 임 기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시장은 아직까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이 시각 반짝반짝 보여지는 특징주 있으면 정리 부탁드리죠. 네. 유가증권 시장에서 밀폐용기 업체 락앤락이 현재 주가가 싸지 않다는 평가에 3% 이상 하락하면서 9시 26분 현재 26,2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대증권은 이날 락앤락에 대해 내수 및 수출 부문의 매출 성장성이 둔화되고 있어 추가 상승 여력이 제한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적정 주가를 26,700원으로 제시하면서 투자 의견은 시장 수익률 하회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동양종금증권의 동양밸류 스펙이 유가증권 시장 오늘 처음으로 상장을 했는데요. 상장 전날 보합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동양밸류 스펙은 공모가인 만원보다 50% 상승한 15,000원의 시초가를 형성한 뒤 시초가 주변에서 보합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동양밸류 스펙은 공모를 통해 마련한 500억 원으로 녹색기술, 첨단 융합 산업 등 혁신적인 기술 개발력과 성장 잠재력을 갖춘 기업을 합병할 예정입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는 M&M이 어제 장마감 후 전기차 업체 레오모터스가 생산하는 전기 이륜차에 대한 독점적 총판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한 데 힘입어 7%대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현대, 대우, 미래에셋증권 스펙에 이어서 말씀하신 동양증권에서 이제 스펙을 하나 또 시작을 했는데 역시나 또 반짝 급등하면서 출발하고 있다라는 얘기 비롯해서 특징주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주요 증권사에서는 오늘장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렇게 보합하는 이런 장에서는 또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지 아니면 좀 숨고르기 국면이기 때문에 그냥 좀 지켜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내 주요 증권사 리포트 정리 좀 해주시죠. 예. 하나대투증권은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세계 주요 은행들이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유동성이 위축되지 않는 만큼 증시의 상승 기조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코스피 지수 1700선 이상에 유입된 국내 주식형 펀드 자금이 지수 상승기 때마다 환매되고 있기 때문에 상승 탄력이 제한된다는 분석입니다. 이에 따라 적극적인 추격 매수보다는 증시가 조정될 때마다 저가 매수 관점에서 분기 말 윈도우 드레싱 효과까지 기대되는 대형주 중심의 접근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토러스 투자증권은 최근 미국 증시의 강세 속에 나스닥의 IT 업종 상승폭이 큰 만큼 국내 IT 업종의 오름세가 기대된다고 예상했습니다. 미국 IT 업종의 강세는 미국 기업들이 장비 및 소프트웨어 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려가기 때문으로 분석되는데요. 특히 이번 투자가 소형 가전보다는 PC의 소비 회복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여 국내 반도체 관련 IT주에 주목해야 한다고 전망했습니다. 네, 기관의 펀드 환매 때문에 1,700 밑에서는 계속해서 눌릴 것이기 때문에 윈도우 드레싱 내다보고 대형주로 들어가라 혹은 미국의 나스닥 강세를 바탕으로 IT주 접근하라는 얘기 들어봤습니다. 서울경제신문 증권부 임진혁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계속해서는 저희가 여러분들의 실시간 종목 상담을 받는 시간, 투자 해우소 시간을 말미에 가지려고 합니다. 전화 3153-2611번으로 또한 참여를 하실 수가 있고요. 참여하는 방법이 전화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설경제TV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한데요. www.sentv.co.kr로 접속을 하셔서 들어오신 다음에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요. 제가 그것 보고 또 친절하게 종목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차트의 기술적 분석과 시장 주도주 포착의 대가죠. 다음 카페 하얀색 주도주의 시삽입니다. 성기배 대표로부터 고수의 투자 비법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먼저 국내 주요 뉴스부터 함께 하시죠. 이건희 회장이 위기라는 화두를 던지며 삼성전자 회장으로 경영 일선에 복귀했습니다. 비자금 파문으로 퇴진한 지 23개월, 특별 사면된 지 석 달 만이었는데요. 자세한 복귀 배경과 이번 복귀가 갖는 의미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SH공사가 공급하는 장기 전세주택, 즉 시프트의 공급 체계가 전면 손질될 예정입니다. 공급 영순위 제도가 도입돼서 우선 공급 물량의 선택폭이 늘어나고요. 역세권 시프트인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 또한 검토가 될 예정인데요. 확 바뀌게 되는 시프트 공급 체계 주요 내용 정리해봅니다. 금융당국이 기업 인수목적 회사, 즉 스펙주가의 이상급 등에 대해 시장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관련주가 어제 일제히 큰 폭으로 떨어졌지요. 어떤 규제안이었고 또 규제 강화에 따른 전문가들의 전망은 어떤지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상당수 상장사들이 마감 시한까지 외부 감사 의견 보고서를 제출 못해 퇴출 위기에 놓였습니다. 심지어 시가총액 4천억 원 규모의 네오세미텍은 뒤늦게 감사 보고서를 제출했지만 감사 의견이 거절당하기도 했는데요. 정기감사 후폭풍이 우리 증시에 미칠 영향 어느 정도인지 짚어봅니다. 다음 달부터 서울 시내 도로에서 시속 60km 이내에 저속 전기차를 운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우선 주차구역과 무료 충전소도 설치될 예정인데요. 전기차 관련 보험 등 관련 제도 등의 손질은 끝난 것인지 함께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같은 내용 바탕으로 해서 이슈는 서울경제TV 서은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서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 이제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금 경영일선에 복귀를 했는데요. 어떤 배경에서 이렇게 경영일선에 복귀하겠다라고 결심을 한 것인지 그 배경부터 좀 들려주시죠. 네, 지난해 말 사면 복권 이후 이건희 회장이 공식 행보를 보이면서 삼성 주변에서는 경영 복귀 자체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졌었는데요. 문제는 타이밍이었습니다. 이 회장의 복귀 타이밍은 바로 삼성의 위기라는 화두와 맞아떨어졌는데요. 바로 어제 이건희 회장이 지금이 진짜 위기다. 삼성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면서 복귀를 선언한 거죠. 그동안 삼성 사장단 내부에서는 이 회장 복귀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습니다. 특히 최근 도요타 사태를 지켜본 계열사 사장들이 위기의식을 느꼈고 결국 빠른 의사결정을 위해 이 회장이 돌아와야 한다는 의견이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실제 삼성그룹 내부에서는 대규모 자금이 투자되는 신사업에 확실히 도장을 찍어줄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가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누군가는 책임져야 하는데 그게 바로 이건희 회장이라는 얘기죠. 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이건희 회장이 와서 그렇다면 정말 기다리던 신사업에 도장을 찍어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조금 구체화해서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외신들은 한국의 아이콘 이건희가 돌아왔다라면서 대서특필을 했는데 말이죠. 네. 공식적으로는 비록 그룹 회장이라는 명칭을 쓰지만 사실상 그룹을 대표하는 것으로 보셔도 무방합니다. 예. 삼성전자가 지난해 연결 기준으로 보면 매출 규모가 136조 원에 달하는데 그룹 외형으로 보면 절반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예전처럼 그룹 내 중요한 의사결정이나 나아가야 할 방향, 비전 및 전략 등을 제시하게 될 텐데요. 이와 함께 그룹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던 전략기획실도 부활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일단 삼성은 이 회장을 보좌할 삼성전자 회장실을 설치하고 회장실에서 삼성그룹 전반의 경영활동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삼성 사장단 협의회 산하의 업무지원팀, 커뮤니케이션팀, 법무실을 업무지원실, 브랜드관리실, 윤리경영실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과거 삼성을 이끌어온 이른바 삼각편대가 재가동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건희 회장의 오너십과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전략기획실, 계열사 CEO가 삼각편대를 이룬다는 거죠. 네. 자, 이건희 회장이 전격 복귀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결단, 그리고 앞으로 하게 될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한번 좀 그룹 내에서 분위기를 알아봤는데요. 그동안 이건희 회장이 부재한 사이에 사실상 삼성그룹이 이렇다 할 새로운 먹거리 사업을 제대로 추진을 못하고 있다라는 지적을 많이 받아왔었습니다. 그렇다면 뭐 바이오시밀러 같은 사업들이 조금 탄력을 받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 결정권자인 이건희 회장이 복귀하면서 그간 지지부진했던 바이오시밀러, 태양전지, 헬스케어 같은 신사업들이 아마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삼성이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추진했던 그 바이오시밀러 신사업이 가속도를 낼 것 같은데요. 네. 현재 해외 유명 제약사와 조인트 벤처 설립을 위한 최종 조율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연구 인력도 600여 명가량을 확보해 놓은 상태라 정식 출발만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에서는 이건희 회장 복귀로 투자 금액도 당초 5천억 원에서 1조 원대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시험 가동에 들어간 태양전지도 곧 상업 생산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삼성전자 LCD 사업부에서 30메가와트급 규모의 시험 라인을 가동하고 있는데요. 이미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곧 100메가와트급으로 규모를 늘려 본격적 양선에 나설 것이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헬스케어 사업도 마찬가지인데요. 헬스케어 대표 상품의 의료기기 개발을 이미 끝냈고 또 중해제약과도 판매 관련 업무 제휴를 마친 상태입니다. 헬스케어 사업 협력 범위도 전자에서 벗어나 삼성테크인 등 다른 계열사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재계에서는 뭐 이건희 전 회장의 복귀를 지금 다 환영을 하고 있죠. 전반적인 이 산업계 도약을 좀 부탁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건희 회장이 이제 다시금 돌아왔습니다. 어떤 변화가 삼성그룹 내에 있을지 또 재계 전체에 있을지 또 한번 기대를 해보게 되네요. 서울시 SH공사가 지금 공급을 하고 있죠. 장기 전세주택 이른바 시프트라고 불리는데요. 이것에 대한 공급 체계가 전면 손질될 것 같습니다. 이른바 영순위 제도라는 것도 지금 새롭게 이제 도입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있었는데 사각지대에 놓여서 사실상 수혜를 못 입었던 무주택자들한테 크게 좀 수혜가 돌아갈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3년 동안 서울에서 장기 전세주택 시프트가 무려 7,884가구가 공급됐습니다. 네. 이 공급량만큼 그만큼 부동산 시장 내에서도 인지도도 높아졌는데요. 하지만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공급량을 늘려가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제도 전반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요구에서 지금과 같은 공급체계 개편안이 나왔습니다. 네. 변경안의 핵심 내용은 3가지로 꼽을 수 있을 텐데요. 공급 영순위 제도를 도입해서 우선 공급 물량의 선택폭을 넓히는 것, 현재 3개 타입에 불과한 시프트 주택형을 2배 이상 늘리는 것, 역세권 공급 활성화를 위해 분양가 상한제와 총부채 상환 비율, 주택 담보 인정 비율 적용을 제하자는 겁니다. 네. 우선 올 하반기 내 도입할 계획인 영순위 공급 제도는 우선 특별 공급의 한 유형입니다. 전체 공급 물량과 관계없이 해당 조건에 만족하는 사람이라면 최우선적으로 시프트를 공급하는 건데요. 영순위 대상자로는 4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택형도 6개 이상으로 늘어나는데요. 현재는 59, 84, 114제곱미터형만 공급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51, 74, 92제곱미터형도 선택할 수 있게끔 청약예금 가입자의 선택폭도 넓어질 것 같습니다. 청약예금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85제곱미터형 이상을 택해야 하는데 기존 공급 체계에서는 해당 주택형이 114제곱미터형밖에 없었거든요. 네. 때문에 주택형이 다양해지면 청약예금 가입자도 좀 더 낮은 평수를 택할 수 있게 돼서 실수요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역세권 정비구역의 경우에는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늘려 시프트 공급을 늘리는 방안, 또 사업 시행자에게 추가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추진되는데요. 시내에 시프트를 추가 공급할 수 있는 대형 택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분양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도심지 공급이 활성화돼야 합니다. 그런데 용적률 상승만으로는 민간 사업자를 유인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네. 규제 완화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건데요. 이 때문에 검토되고 있는 안이 해당 지역 민간 아파트에 한해서 분양가 상한제 및 DTI, LTV를 제외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어제 주가에 하나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상 급등했었던 스펙주, 이른바 기업 인수 목적 회사의 주가가 썩 좋지 못했다라는 점이었는데요. 지금까지 이상 급등과는 정말 대조적으로 거의 급락을 했었고, 현대증권 스펙 1호 정도만 장 막판은 7% 다시금 반등하면서 끝이 났는데, 이 배경에는 금융당국의 아주 강력한 규제 얘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규제안이었길래 이렇게 급락을 한 것인지요? 네. 최근 스펙이 무척 과열 형상을 보였었죠. 그래서 네. 금융위원회가 가수율을 억제하겠다, 그리고 또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위탁 증거금을 올리거나 신용융자를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금융위가 이 같은 방침을 밝히자 어제 증시에서 바로 대우증권 스펙은 가격 제한 폭인 14.93%까지 떨어졌고요. 미래에셋 스펙 1호도 11.81%나 급락했습니다. 증시 전문가들은 주가가 급등하면 수익률이 낮아지고 합병에 실패할 경우 투자 손실이 커질 수 있다면서 신중한 투자를 당부하고 있는데요. 네. 비상장 기업의 최대 주주는 합병을 염두에 둔 스펙의 시가총액이 높아질수록 합병 후 보유할 수 있는 지분이 적어지기 때문에 합병 계획을 철회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네. 스펙은 설립 이후 3년 동안 합병이 성사되지 않으면 해산하게 되는데 이때 주주들은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공모가의 90% 내지 95%에 불과합니다. 네. 따라서 높은 주가의 스펙을 매수했다면 역시 큰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는 거죠. 어제 시장에서 스펙주가 급락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만 아직까지도 현재 상장된 스펙의 주가 수준은 너무 높다는 게 중론입니다.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추격 매수를 좀 자제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스펙주 삼총사무 주가는 어제 좀 주춤한 모습이었는데 글쎄요, 묻지마 투자까지 급브레이크가 있을지, 그래서 오늘까지 한번 흐름을 좀 이번 주 내지는 뭐 다음 주까지 조금 더 시간이 그 향방을 알기에는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또 하나의 우리 주식시장 특징이었습니다. 상당수의 상장사들이 마감 시한까지요, 감사 보고서를 제출을 못해서 퇴출 위기에 놓였었고요. 또 네오세미텍 같은 경우는 뒤늦게 제출했는데 감사 의견 거절이라는 안 좋은 내용의 결과를 보고받게 됐습니다. 여기는 어떤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일단 그 기업들부터 좀 나열을 해주시죠. 네. 감사보고서 마감 시한이 하루 지난 어제까지도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들이 12월 결산법인만 해도 유가 증권시장 10개사, 코스닥 시장 35개사로 해서 모두 45개사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감사보고서를 제때 제출하지 않은 기업들의 경우에는 의견 거절 등과 같이 기업의 존속 여부를 가름할 치명적인 문제를 안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문제인데요.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바로
주가에 반영됐습니다. 태창기업, 현대금속, 캐드콤, 나이스메탈, 단성일렉트론, 보홍 등이 일제히 하한가로 직행했습니다.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거래소 차원에서 제재는 없지만 퇴출 사유가 발생하거나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투자자들이 당연히 동요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 마감 시한을 어기고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기업 중에는 당초 우려한 대로 감사 의견 거절 판정을 받은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특히 아까 말씀하셨던 네오세미테크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우회 상장을 통해 증시에 입성한 업체인데요. 네. 시가총액이 4,083억 원에 달하고 지난 2월 공시에서는 2009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1,453억 원, 312억 원을 달성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의견에서 거절 판정을 받으면서 퇴출위기에 처했다는 거죠. 네. 어제 네오세미테크가 제출한 감사보고서를 보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979억 원, 19억 원으로 기록됐는데 한 달 전 공시한 내용과는 엄청난 차이를 보인 거죠. 이처럼 퇴출 위기에 처한 기업들이 각 업체별로 정해진 시한까지 상장 폐지 사유 해소를 입증하는 감사보고서를 네. 거래소에 제출하거나 이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증시에서 퇴출되게 됩니다. 네, 어제 거래소에서 한 10개사, 코스닥에서 한 35개 기업 정도가 말씀하신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했는데요. 줄줄이 하한가를 맞으면서 그 여파를 고스란히 주가로 드러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달 중순 한 14일부터 해서는요, 서울에서 저속 전기차가 달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듯 싶습니다. 하지만 며칠까지만 해도 이 전기차의 가격이라든가 전기차 관련 보험제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마무리가 안 된 듯한데 벌써부터 도심을 달린다는 얘기가 네. 나오네요. 그러면 이 같은 문제가 벌써 다 해결이 됐다라는 의미인가요? 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전기차의 장점은 배터리를 사용해 모터를 돌리면서 엔진 없이 또 도로를 달릴 수 있다는 거죠. 네. 하지만 현재 기술 수준의 배터리로는 용량이 너무 작아서 대여섯 시간을 충전해도 100km 정도밖에 달릴 수가 없습니다. 장시간 주행을 위해서는 배터리를 크게 만들어야 하지만 그렇게 되면 또 차량 자체가 너무 무거워지기 때문에 네. 속도가 느려진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대당 2천만 원이 훌쩍 넘는 가격도 장애물인데요. 오랜 시간 주행이 힘든 전기차를 준중형차 수준에 달하는 비싼 돈을 주고 선뜻 살지는 미지수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배터리 충전소 같은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점, 보험사들이 제공하는 전기차 보험 판매도 제한적일 거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여기에 지자체들이 다음 달 9일까지 관할 지역에서 전기차가 달릴 수 있는 도로를 지정하기로 했지만 연결도로가 불확실할 수 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자동차가 다니려면 도로가 그물망처럼 연결돼야 하는데 도로 지정이 원활하지 못한다면 법규 위반, 보상 시비 등의 문제로 전기차는 일일이 관련 제도를 확인하면서 도로를 달려야 한다는 거죠. 이 같은 문제들이 과연 다음 달 14일까지 해결될지는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전기차가 운행 제한 구역인데도 운행을 하면 과태료를 10만 원 정도 물릴 방침이어서요. 어디까지 전기차가 달려도 좋은지 그 구역에 대한 빠른 지정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경제TV의 보도제작본부 서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서 기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약옷의 투자 비법을 알아보는 성규배 천기 누설 시간입니다. 아무 데서나 들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닐 텐데요. 매집포착 전문가 성규배 대표 계좌를 통해서 왜 그렇게 많은 종목들의 수익이 빨간불을 다 달고 있는 건지 계좌에 숨겨진 비밀도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규배 대표 전화로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시장이 좀 조용한데 재밌는 것 같기도 합니다. 코스피가 상승 반전, 하락 반전은 계속해서 거듭하다가 다시 좀 올라왔는데요. 지금이 장 열린 지 약 한 1시간 정도 시간이 흐른 상태입니다. 역시 외국인이 강하게 사주면 상승 반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오늘 시장 간단하게 보신 소감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의 흐름이 재밌는 것 같기도 하고 재미없는 것 같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시장의 흐름은 빈 부익부, 계륵 같은 장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종목들에 대해서 상승률이 조금 크게 수익률을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장의 흐름이고 그 이외에 소외된 종목들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개인들이 좋아하시는 건설주라든가 정권 은행주 크게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없는 상태고 현재 전기전자업종을 보시더라도 LG전자 그리고 외국인들이 지속 매수 중인 LG이노텍 그리고 오늘 경우에는 이제 LG전자 관련주들 IT 흐름이 좀 강력합니다. 그렇지만 개인들이 보통 좋아하는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조선이라든가 많이 물려있던 종목 이런 쪽으로는 큰 수익이 힘들겠고 역시 시장 주도주 현대 쪽 현대차, 현대기차, 기아차 그리고 현대모비스
이런 자동차 관련 쪽에는 시세가 좀 양호한 그런 흐름입니다. 역시 뭐 지금 현재 시장의 주도주는 전기전자 그리고 자동차 관련주가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역시 시장이 아직까지는 뭐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흐름인데요. 그렇다면 조금 작은 코스닥 쪽의 분위기는 어떤지 궁금한데 얘기를 여쭤보기 이전에 우리 성규배 대표님 계좌 보면서 얘기하면 더 유망한 종목들만 좀 압축해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코스닥 쪽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전일 지금 종목들 흐름이 이제 대출 종목들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많이 났습니다. 41개사에서. 그래서 코스닥 쪽의 종목을 보면 지수들 흐름보다도 더욱 열악한 시장이다. 항상 이렇게 이제 시장이 정고점 돌파를 앞두고 미국 시장이나 글로벌 시장이 좋아짐으로 해서 국내 증시가 상승을 하고 그런 틈을 이용해서 팔고자 하는 매도 주체들이 이제 개인들의 심리를 지금 오늘 미국 시장이 좋아졌고 시장이 많이 상승 분위기를 달궜으니까 오늘 매수에 접근을 하면은 이 오르는 시장에서는 이제 매도 물량의 폭탄을 맞으면서 종목들이 급락하는 흐름이 많이 나타나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먼저 이 계좌 상황을 살펴보게 되시면은 네. 현재 좀 변화된 상황이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종목 압축이 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익 실현 종목들이 이제 전일에 있던 이런 종목들이 지금 보여주시는 이 화면 자체는 이제 전일에 이제 우리가 종가 기준에 갖고 있는 종목인데 이 보시면 크레넨사이언 같은 경우에 이제 황사 관련주에서 전일 뭐 8% 전일 저점 매수분 같으면 한 10% 이렇게 수익이 난 상태에서 오늘은 좀 빠지고 있고요. 그리고 뭐 영우통신이나 이루온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정리가 됐고 덕산하이메탈 같은 경우는 아직도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대증권 스펙 같은 종목들이 저점에서 올라오는 시점에 트레이딩을 또 성공한 종목이 되겠고 오늘 특징적인 모습을 보시게 되면 이제 이런 웅진케미칼 같은 경우에 종목들 흐름이 지금 현재 정고점 그러니까 이 박스권 흐름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다시 수익률을 조금 더 내주고 있는 그런 흐름이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종목들 뭐 남선이나 이런 거의 뭐 보합선 그리고 핵배기물 관련주가 되겠는데 코엔텍 이제 뭐 거의 저점이 조금 만들어지고 있다 해서 분할 매수를 한번 생각해 보고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산텔레콤 뭐 우리기술 이런 원자력 대만은 여전히 수백 프로의 수익이 지금 유지되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솔고바이오 그리고 웰크론 이런 종목들은 황사 관련주인데 역시 봄철이 지나가기 전까지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저점 매수를 보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종목들 흐름 중에서 밑에 보시는 계좌가 이제 오늘 이제 매수 계좌가 되겠는데 좀 빠진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역시 시장 개별 테마들 흐름이 좀 약하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보시게 되면은 동양 밸류 스펙이라는 종목을 네. 오늘 신규 상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신규 상장주들 흐름을 보시게 되면 미래에스 스펙이나 현대증권 스펙, 대우증권 스펙 상장 이후에 급등세를 타고 지금은 현재 또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 어떤 스펙 관련주들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동양 밸류 스펙 같은 경우에는 총 거래량이 한 490만 주. 근데 지금 현재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은 390만 주입니다. 자,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면은 현재 스펙 관련주에 대해서는 투기적인 세력이 지금 붙어 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현재 어떤 이제 스펙 관련주들이 여기서 조정을 주고 한번 다시 급등을 타느냐, 뭐 자익 실현하기 위해서는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동양 밸류 스펙 이런 종목들도 조금 이제 포함을 시킨 상태에서 현재 뭐 우리가 큰 수익을 보기보다는 손절매 가격대가 종목을 보시게 되면은 14,450원에 아래꼬리 저점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시점을 있다라면은 손절매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지 않으면은 좀 보유하면은 오늘 오후장이라도 한번 뭐 큰 급등이 또 나오면서 이 자기 실현 기회를 주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네, 성규배 대표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오늘 3D 테마가 맥을 못 추고 있는데요. 3D 테마 관련주 들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3D 테마 지금 현재 시장에서 곽강을 받고 있는 테마 중에 한 테마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잘만테크라든가 회사 좋고요. 그렇지만 이 테마의 흐름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지금 잘만테크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많이 올라왔나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한번 보시게 되면은 네. 우리가 이제 초기 상승 국면에는 동 종목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 들으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원래 이 초기
국면의 거래량이 대량으로 터지는 시점부터 우리는 매집이 된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벌써 동종목들의 흐름은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한 400%, 500% 가까이 오른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이제 만약에 이 종목이 더 간다 할지라도 동종목들을 보유하신 분들은 항상 투매를 맞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다. 테마라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자동차 테마들도 보시게 되면은 4, 500% 급등한 종목들이 고점에서 굉장히 급락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그 다음날 반등이 나타나기도 하고 이런 투기적인 테마에 흐름으로서 여러분들이 무슨 어떤 실적이 좋다고 보거나 뭐 그런 매매보다는 즉 단기적인 차익을 노리는 그래서 본인이 손절매 가격대를 확실히 잡을 수 있는 그런 매매가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스위티 관련 테마는 뭐 또 투매가 언제나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나름대로 손절매 가격을 정해놓고 확실하게 그것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셨습니다. 성기배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여러분들의 속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종목 상담 실시간 생방송 중에 받아볼 수 있는 투자 해우소 시간인데요. 오늘도 변함없이 정양환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좀 전에 화면을 통해서 나갔을 텐데요. 전화 3153-2611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지금 바로 이 시간 저희가 정양환 전문가와 더불어서 여러분들의 그 시원한 속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만 방법이 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 서울경제TV 홈페이지 sentv.co.kr로 들어오시면요. 거기 게시판에 글을 남기셨을 경우 저희가 그 글을 보고 또 친절한 상담을 해 드릴 테니까요. 전화든 혹은 게시판에 들어오셔서 글을 남기시든 어떤 방법이든 좋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전화 받아보기로 하죠.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들고 계세요? 예, 한빛소프트요. 네. 30% 4,300원. 네. 고점과 저점 실이 얼마나 걸리는가 알고 싶습니다. 네, 한빛소프트 한 종목 들고 계세요. 서화정보통신 3,900원 40%. 이번에 5,000원대에 못 팔아가지고 아이브로가 좀 많이 간다 해서 들고 있는데 네. 그 고점은 어느 정도 되는지. 자, 일단 한빛소프트부터 차근차근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네네. 네. 아유, 정양환 전문가님, 이거 한빛소프트 4,300원에 사셨으면은 거의 최고점. 네네. 참 고생이 많으실 건데요. 네. 한빛소프트 같은 경우는 최근에 게임주의 흐름들이 별로 안 좋습니다. 네, 그렇죠. 게임주의 흐름들이 별로 안 좋고, 지난 그 2월 12일 날 자회사인 그 한빛소프트가 조이 임팩트를 갖다가 흡사병했죠. 네. 100%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그때 반짝 어떠한 그 흐름을 보였는데요. 이날이고요. 반짝 흐름을 보이다가 바로 매물대에 걸려서 바로 좀 하락 추세로 전환됐는데, 자, 이렇게 보십시오.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빛소프트 너무 길게 보지 마시고요. 길게 보지 마시고 오늘은 좀 반등 구간인데요. 자, 3,000원, 3,600원 이탈하면은 네. 일단 좀 정리를 하는 그런 어떤 흐름으로 보시고 가십시오. 네. 그리고 만약에 멀리 보신다면은 만약에 주봉으로 제가 일단 보겠습니다. 주봉을 보면은 멀리 본다면은 한 4,000원에서 5,000원 선까지 보이는데요. 네. 시간은 좀 걸릴 겁니다, 아마. 그리고 1차 목표가는 제가 매수가까지는 사실 못 드립니다. 예. 못 드리고 4,200원 선. 4,200원 선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자, 1차적인 목표가는 4,200원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유, 매수가를 회복을 했으면 좋겠는데, 게임주 한빛소프트 얘기를 저희가 좀 해드렸습니다. PC방 쪽에 좀 눈을 돌려서 실적이 좀 좋아졌으면 하는 바람도 좀 있는데, 아직까지 주가는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좀 양봉이 그려지긴 하는군요. 자, 다음으로 서화정보통신, 와이브로주 기대를 많이 했는데, 5,000원 정도 고점에서 못 팔았다, 아쉽다 하셨습니다. 일단 지금 매수가 대비했을 때는 많이 손해를 보신 건 아닌 것 같은데 비중이 50%라 그게 조금 비중이 한 종목에 이런 테마주 50% 넣는 것은 사실 조금 투자보다는 투기성이 좀 강합니다. 근데 워낙들 와이브로 하니까요 또. 네. 3,900대 같으면 지금 호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네. 자, 와이브로 테마주들은 대개 흐름이 한 1일 정도 강세 후 조정 구간을 또 거치고
또 조정 구간을 또 한 4월 정도 거치면서 또 한 일주일 정도 거칩니다. 그럼 10일 정도 거치면서 또 반등, 2, 3일 반등, 하루 이틀 반등이 나는데요. 자, 이렇게는 오늘은 아래골을 달았지만은 일단은 매수가 뭐 근처까지 왔습니다. 왔으니까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와이브로 테마가 오늘 좀 하락세입니다. 전체적으로 하락세고요. 네. 회사로 봐서는 사실 뭐 저화정보통신 같은 회사는 전년도에도 뭐 150억 적자를 냈었고 네. 올해도 뭐 전년 대비 한 64억 정도 적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회사로 봐서는 그렇게 안 좋습니다. 근데 단지 하나 와이브로 수출 관련해서 예. 이 통신 중계기를 무선 통신 중계기를 생산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힘을 입어서 최근 급등을 했는데요. 예. 뭐 지금 현재 주가는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데 제가 좀 멀리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이면 좀 비싼 편은 아니죠. 예. 차트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비싼 편은 아니지만은 일단은 한 5천원 권역에서 올라오면은 좀 매도를 좀 하시고 4,700원죠. 4,700원 매물대 강하니까 4,700원대에서는 조금 이익 실하시면서 네. 그런 식으로 가시고 손절가는 드리면은 뭐 좀 깊게 드리면은 3,450원까지 드리겠는데요. 네. 여기까지 떨어진다면은 조금 문제가 생기겠죠. 네. 그래서 왜 3,400원 정도 말씀하시나요? 60일 이평선 지지선입니다. 그래서 네. 물론 뭐 지금 단기 평선은 이탈했지만은 60일 이평선 지지선을 한 4,600원 정도, 네. 예, 4,600원 정도 드리겠습니다. 네, 서화정보통신 좀 물량이 많으신데 지금 뭐 딱히 마이너스가 크진 않지만 4,700원 정도에서 한번 이익 실현을 좀 하시고 3,400원 정도에서는 일단 손절을 하시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서화정보통신 좀 많이 와이브로즈 전체가 힘을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비소프트 서화정보통신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잘 들으셨나요? 영업 실적은 어때요? 영업 실적? 네, 서화정보통신이요. 예. 네, 잠시만요. 영업 실적도 여쭤보시죠. 영업 실적은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뭐 전년 대비 올해도 뭐 한 64억 정도 네. 마이너스가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실적으로 올라가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예, 이거는 테마주의 흐름을 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국부터 실적은요? 네. 한비소프트는 실적은 괜찮습니다. 실적은 괜찮은데 전년도에 조금 단기간도 갖고 가면 한 5천 원 갈 수 있어요? 한비소프트요? 한비소프트는 잠깐만요. 한비소프트는 5천원까지 가려면은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거는 이쪽 동종목은.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4,200원이에요? 예, 일단은 4,200원 선을 보려면요. 일단 예. 시장이 좀 살아나야 되고 지금 시장이 살아났는데도 이 동종목은 힘이 없거든요. 그래서 예. 4,200원까지 진입하려고 해도 시간은 뭐 아마 한 4월달에서 한 5월달 정도 걸릴 겁니다. 예. 그렇게 걸려요? 예.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서화정보통신은 4,700원에서 5,000원 선에서 정리하고요. 예, 5,000원까지 갈 수 있어요. 아이브로가 한 번 더 간다고 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와이브로는 앞으로 뭐 갈 수 있는 충분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예, 비중이 많으시니까 약간 그때 정도에서 비중을 조금 줄여보시는 건 안전할 것 같아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저 나중에 플러스가 많이 나시면요. 그때 기분 좋게 또 한번 전화 주시죠, 뭐. 그렇게 할게요. 네. 성공적인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 추가적인 질문에도 아주 잘 해주고 계세요, 지금. 네. 예, 두 번째 전화 또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이분까지 저희가 한번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여성분들 이렇게 편중되는, 네. 자, 어떤 종목 지금 들고 계신가요? 신한지주 네. 46,500원에 샀고요. 네. 그다음에 기아차 네, 네. 18,900원에 산 거 있어요. 그 어떻게 할까? 기아차를 19,800원에요. 18,900원. 18,900원이요. 네. 와, 성공하셨네요. 요즘 성공해서 또 무섭고요. 네. 신한지주는 또 떨어져 있고요. 네. 뭐 먼저 듣고 싶으세요? 신한지주. 역시 마이너스 난 것부터 만회를 하는 방법을 좀 모색을 해보고 그다음 기아차. 기아차는 정말 언제 차익 실현할까 이게 궁금하신 거겠네요. 예. 근데 25,000원 팔까 생각을 했는데 네. 또 방송에서는 좀 더 들고 있으라고 해요. 네, 그래서 팔지 말지. 예. 예. 그러게요. 지금 너무 잘 가고 있는데. 네. 그래요. 지금 좀 종목 차이가, 종목 두 종목이지만 약간 온도 차가 있는 것 같은데. 네. 한번 잘 설명을 드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목은 괜찮은 것 같은데요. 예, 우리 사주는
최근에 좀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신한지주. 신한지주. 네. 죄송합니다. 자, 신한지주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종목을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구간인데요. 자, 신한지주 같은 경우는 우선에 하나의 좀 안 좋은 소식이보다는 좋은 소식도 있고 안 좋은 소식도 있는데, 안 좋은 소식은 뭐 전년도에 그 우리 사주로 해서 배당받은 주식이 있습니다. 네. 주식이 막 20% 정도 되는데요. 한 금액으로 치면 2,62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주식 주면은 1,560만 주. 네. 근데 그 당시에 어떤 우리 사주로 어떤 받을 때 네. 16,800원으로 받았기 때문에 네. 지금 엄청난 수익이 나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이제 한국 증권금융에 지금 예탁돼 있는데요. 지금 이제 4월 2일 날 그게 이제 시장에 물량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한 100원 50% 정도 이상의 수익이 나가 있기 때문에 현재 이 물량이 나온다면은 어떻게 지금 신한주주의 어떤 반응을 할까? 예. 참 그게 참 궁금합니다. 그래서 일단 너무 수익이 나가 있는 어떤 그런 대량 물량이 나올 확률이 많기 때문에 예. 저는 사실 46,0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그랬는데요. 46,000원까지는 뭐 지금 현재 추세를 봐서는 가능하나 보이나 일단은 4월 2일에 어떤 물량이 나오는 거를 어떻게 네. 흡수할 것인가 네. 거기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생각을 맡기지 마시고요. 대신 생각을 좀 해서 답을 그래도 주셔야죠.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네. 한 44,000원, 45,000원권에서 자, 제가 이런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44,000원에서 45,000원권 여기서 한번 조금 이익 실현보다는 조금 비중을 좀 축소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비중이 한 50% 되니까요. 네. 여기서 좀 비중 축소를 의견을 네, 드리겠습니다. 45,000원 정도에서는 네, 한번 비중을 조금 줄이는 네. 그래요. 일단 4월 2일은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때 조금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기분 좋은 얘기 해보죠. 기아차 지금 많이 올랐는데 25,000원 정도에서 차익 실현할지 말지. 네, 기아차는 뭐 최근에 뭐 시장에서 이슈가 되었었고 충분한 뭐 상승 가능합니다. 지금 25,000원이네요. 25,000원에서 비중 축소라기보다는 조금 더 들고 계십시오. 예, 조금 더 들고 계시고 한 2만 한 6,000원권까지 보시고 만약에 대량 매도 물량이 나온다면 그때 조금씩 이익 실현하시면서 지금 현재는 뭐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뭐 엄청난 수익이 나가 있으니까 예, 축하드리고요. 그렇게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아차는 지금 뭐 그냥 보유 비중 뭐 줄일 필요도 없이 쭉 들고 있으시라고 하네요. 네, 앞서 신한지주도 4월 2일 조심하시면서 조금 대응을 45,000원 정도에서는 한번 물량을 줄이시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상담 전화까지 받아봤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아유, 강아지가, 예, 고맙다고, 예, 해주네요.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투자해우소 시간 관계상 이쯤에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지금 나가고 있죠. 3153-2611번으로 전화 주시면 이렇게 생방송 중에 무료로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고요. 또 설경제TV 홈페이지인 cntv.co.kr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역시나 전화통화는 아니지만 종목 상담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통화하느냐 투자해우소 시간은요. 정량환 전문가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코스피가요. 다시 한번 짚어보면 플러스 4포인트 정도로 상승 반전이 됐습니다. 오늘 코스피 정말 바쁩니다. 뭐 계단을 위쪽으로 올라가다가 다시 또 내려왔다가 또 다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코스닥은 아직까지 520선 회복이 안 되는데 외국인이 좀 강하게 삽니다. 780억 가까이 그리고 개인들은 지금 950억 정도 그 이상의 물량을 현물 쪽에서 팔고 있지만요. 프로그램이 한 300억 정도 들어오는 게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베이시스가 콘텐고 상태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지 또 어느 정도의 콘텐고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지 이 부분도 유의 깊게 보셔야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오늘 마켓앤 센증시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7시 굿모닝 센증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